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문화관광상품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1. 문화관광상품의 개념을 이해한다. 2. 문화관광상품의 특성을 이해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관광 해설의 개념 및 기능을 이해한다입니다. 문화관광상품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기 전에 상품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제품과 상품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도나츠 전문점에서 도나츠를 먹는다든가 또는 우리가 의복을 사서 구매한다든가 레저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신발을 구입한다든가 때로는 테마파크에서 재미있는 것들을 즐기기 위한 부분,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상품을 구입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품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고 파는 물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상품을 판매한다, 진열한다 등으로 일상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품을 경제적 측면에서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되는 유형의, 무형의 모든 재화를 의미합니다. 즉, 사고 파는 물건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한 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품은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생산자에게 생산 비용을 충당시켜주는 대상입니다. 생산물이 시장에 출하되어 교환의 대상이 될 때, 이런 환경에 놓였을 때 비로소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관광상품이란 무엇일까요? 관광상품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관광을 하는 행위를 상품화한 것으로 단편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일상권을 벗어난 관광지에서의 총체적 경험과 추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상품화시켜 놓은 것을 관광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풍 여행을 갑니다. 날씨가 좋아지는 가을이 되면은 속리산이라든가 오대산으로 단풍을 떠나는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에버랜드나 서울랜드, 롯데월드 같은 테마파크에서 즐기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서 레저 스포츠 상품이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지역 축제 상품들도 매년, 매달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이나 어촌, 요즘은 도시에서도 체험하는 상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광활동을 기반으로 한 상품들을 관광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관광학에서 정의하는 관광상품은 무엇일까요? 관광학에서는 관광상품이란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매력과 관광활동상에서 구매 가치가 있는 경제적 재화와 서비스의 결합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관광 자원에 기반하여 인공적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거친 매력물이나 프로그램, 관광 코스, 이벤트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WTO에서는 관광상품을 관광지, 숙박시설, 교통수단, 서비스와 관광 매력물을 결합시킨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박근수님은 관광객이 스스로의 관광 행동을
실현하고 완결시키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게 하는 거래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이라고 정해야 했습니다. 한상현님은 관광상품이란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유형의 무형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학자들에 따라 기관에 따라 관광상품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에 설명드린 관광상품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관광상품은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형, 무형의 관광 대상의 결합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상품이란 무엇일까요? 경복궁이나 덕수궁에서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문화관광상품입니다. 종교 문화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도 문화관광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템플스테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문화적 관광자원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개발된 상품을 관광상품이라고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문화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문화의 공연을 관람한다든가 우리가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영화도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지역 축제를 참가하는 것도 최근에는 문화관광의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란타고 공연이 우리나라에서 성행을 했다가 이제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관람할 수 있는 한류 관광상품으로 성장한 것도 문화관광상품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령에서 열리는 머드 축제가 처음에는 머드를 판매하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개최한 작은 이벤트에서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참가하는 문화관광상품으로 발전한 것도 문화관광상품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지역 문화관광축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된 수원화성 문화제의 영상입니다. 과연 어떤 문화적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대왕의 효심과 부국강병의 원대한 꿈으로 축성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에서 2018년 가을 수원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관광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가 개최됩니다. 제55회 수원화성문화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즉, 문화관광상품은 문화적 동기와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 문화적 매력물, 자원에 기반을 둔 관광상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관광객의 문화적 동기와 욕구입니다. 단순한 관광 동기가 아니라 그 다양한 관광의 동기 중에서 문화적 동기, 문화적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 가는 관광상품이라는 것이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화관광상품을 광의적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모든 문화에 기반을 둔 관광상품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문화관광상품을 협의적 측면에서 정의해보면 현대적인 부분보다는 전통과 역사적인 문화에 기반을 둔 관광상품을 흔히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상품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문화관광상품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상품은 소비자에게 만족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근본적으로 일반 상품과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상품으로서 다른 다양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화성입니다. 문화관광 상품은 유형의, 무형의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체험과 경험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화성의 범위에는 전통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문화도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문화관광 상품은 관광객이 그 당시의 공간, 그 당시 시대에 와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 좋은 문화 관광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복궁을 관람을 할 때, 조선시대에, 종조대왕 시대에 내가 주인공으로 와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비로소 좋은 문화관광 상품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저장성입니다. 문화관광 상품은 재고가 불가능합니다. 관광에서 흔히 숙박시설의 객실이나 항공기의 좌석 등은 저장해 둘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박물관이나 공연장, 미술관 등의 상품도 지금 판매되지 않으면 소멸돼버리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생산과 소비의 동시 소멸성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생산되어 판매되고 소비됩니다. 따라서 관광 상품의 소비에 있어서 관광객과 공급자의 상호 의존성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생산지, 즉 관광지, 관광 장소, 관광 명소로 찾아옵니다. 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관광 상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런 문화관광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이야기 기반성입니다. 문화관광 상품은 이야기, 즉 스토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복궁이나 불국사 등과 같은 문화재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심사인당 등 역사적 인물 속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역마다 설화와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춤과 노래 속에도 우리가 알고 알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빨간머리 앤을 작품을 소재로 한 관광 상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빨간머리 앤이라는 문학 작품을 토대로 캐나다의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는 빨간머리 앤을 체험할 수 있는 빨간머리 앤이 태어난 집, 골프장, 마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산책로, 공연을 볼 수 있는 공연장, 물건을 살 수 있는 특산물 판매장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빨간머리 앤보다 더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영국의 해리포터입니다. 작년에 우리 딸과 영국을 갔다 왔는데요. 해리포터에 대한 관심이 딸이 너무 높아서 해리포터 촬영지만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해리포터를 관련된 관광 상품도 해리포터라는 문학 작품 속의 이야기에 기반을 둔 관광 상품입니다. 따라서 문화관광 상품은 스토리텔링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문화관광 해설이 또한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은 영국의 무비맵입니다. 영국에서 촬영하거나 제작한 영화를 지도화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10개가 넘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빈치 코드, 해리포터,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각 지역과 지역 안에서의 매력물을 선으로 연결하고 그 선 속의 내용들을 이렇게 지도 안에 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보면서 찾아가는 지도입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많은 매력물 중에서 이 무비맵이 가장 영양가가 있는 그리고 파급 효과가 높은 상품으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감성 보유성입니다. 문화관광 상품에는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감성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공연을 볼 때 또는 다른 지역의 문화를 경험할 때 감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성적 요소가 문화관광 상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 상품의 핵심 키워드는 감성과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계절성입니다. 문화관광 상품은 기후나 계절, 휴가의 정도, 주말이나 공휴일, 연휴기간 등에 따라 수요의 변화가 극심하게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해설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여행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돈이 있으면 여행을 즐겁게 하겠죠. 좋은 매력물을 보게 되면 또한 여행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좋은 동반자가 영향의 요소이기도 하고요. 좋은 장소에서 숙박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여행을 즐긴 질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문화관광 해설, 이 정보를 제공하고 해설을 해주는 이 해설에 대한 것들이 문화관광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해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해설은 사전적 의미로 의미를 설명한다입니다. 여기서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자원이 지니고 있는, 매력물이 지니고 있는, 대상물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쉽게 풀어서 밝힌다는 뜻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문화관광 해설을 정보를 제공해주는 교육적 활동이다. 관광객의 지각 발달을 도와주는 활동이다. 관광을 함에 있어 열광과 흥미를 유발시키는 활동이다. 또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존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특히 관광객의 경험의 질을 증대시켜주는 활동이다. 관광 자원과 관광객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활동이다 라고 정의도 하고 있습니다. 해설의 역할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 리더의 역할입니다. 해설사가 관광객들을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좀 통제적인 리더십이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관광객과 소통하는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교육자입니다. 관광객은 학생 신분입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셋째는 홍보 담당 대변인의 역할을 합니다. 어느 해설사든지 설명하는 공간과 장소와 지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가진 그 지역이 가진 그 장소가 가진 문화 관광자의 매력물에 대해서 이미지를 제고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초대자입니다. 관광객들을 초대하는 초대자의 입장. 따라서 관광하는 분위기를 즐겁게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프 역할입니다. 한마디로 매체 역할입니다. 관광객과 관광자원 간에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하는, 서로 의미를 전달하는 중간자의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해설의 기능입니다. 첫째, 해설은 관광객의 만족을 증대시킵니다. 여러분들 외국에 문화관광을 하러 간다든가 때로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사찰이나 고궁을
방문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지 못하는 잘 모르는 곳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파리에 가서 에펠탑을 본다든가 루브르 박물관에 간다든가 했을 때 스스로 가서 관람하거나 구경하는 것보다는 해설사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관광객에게 만족감을 증대시켜 줍니다. 즉, 관광지에서의 설명, 정보 제공,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관광객에게 관광에 대한 즐거움을 맛보게 하고 재미를 갖게 하고 그 지역과 그 국가의 문화적 호기심을 자극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관광객에게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말은 굉장히 많은 관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체류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돈을 더 지불해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물건을 사오기도 합니다. 둘째, 자원 및 시설의 관리입니다. 관광객에게는 관광지에 가서 무언가를 사와서 기념할 수 있는 기념성을 가지고 있고요. 사진을 찍는 등 추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인, 전통적인 문화 공간에 가서 실제 그 당시에 사용했던 물건을 가져온다든가 그 당시에 입어봤던 옷을 가져온다든가 하면 가장 좋은 추억과 기념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바람직하진 행동이 아니고요.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모조품을 만들거나 특산품을 만듭니다. 우리가 관광지에 갔을 때 이 문화재와 같은 문화 자원을 직접 가져오는 경우가 흔히 있거나 낙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해설사가 해설을 하면서 문화 자원에 대한 우수성을 강조하게 되면 이 훼손하는 정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해설은 자원과 시설을 관리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셋째, 이미지 개선입니다. 해설은 자국, 지역의 문화상품에 대한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복궁에 갔을 때 한번 보실까요? 해설사의 사진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이 해설사가 경복궁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경복궁은 중국에 있는 자긍성보다 규모가 아주 작고요. 그리고 우수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역사성도 떨어지고요. 이 안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도 자금성에 비해서 적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해설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비록 다른 나라에 있는 고궁이나 왕굴에 비해서 규모나 공간적 넓이는 작을지라도 이 안에 들어있는 역사적 우수성, 우리 문화의 뛰어남, 이 안에 있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즉 해설은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과 문화상품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창출해내는 이미지 개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관광객 인식 변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론에서 KAB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지식, 난리지를 주면 태도, 애티튜드가 변합니다. 태도가 변하면 행동, 비헤이비어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흔히 우리가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모모 자동차의 광고를 계속 우리가 접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좀 변하게 됩니다. 아, 그 자동차 한번 사볼까? 그 자동차 괜찮네. 그 자동차 다른 제품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하는 마음에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이걸 태도라고 합니다.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 광고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자동차를 사게 될 때 모모 자동차 대리점에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게 소비자 행동론에서 말하는 KAB 이론입니다. 해설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객에게 문화상품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주면
관광객의 인식과 태도가 변하게 되고, 태도가 변하게 되면 행동이 변하게 된다는 기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복궁 사례를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경복궁의 우리나라의 우수성, 경복궁을 통한 우리나라의 역사성을 해설을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제공을 해주면 듣는 관광객들은 우리나라 문화가 우수하구나 라는 태도를 갖게 되고, 그 태도를 갖게 되면 우리나라 문화를 좀 더 알아본다든가, 그래서 박물관을 찾아간다든가, 국경일에 태극기를 단다든가 하는 행동으로 전이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한류 관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에게 매스컴을 통해서 한류 관광에 대한 음악과 공연과 드라마를 보여주게 되면 그 사람들의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의 물건을 사게 된다든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된다든가, 때로는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게 돼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좀 더 친화하게 되는 그런 태도와 행동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문화관광에 있어의 인식 변화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이란 시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되는 유형, 무형의 모든 재화입니다. 관광상품이란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형, 무형의 관광 대상의 결합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입니다. 그럼 문화관광 상품이란 문화적 동기와 욕구 만족을 위해 문화적 매력물, 자원에 기반을 둔 관광 상품입니다. 문화관광 상품의 주요 특성은 문화성, 비저장성, 생산과 소비 동시 소멸성, 계절성, 이해하기 전개성, 감성 보유성, 해설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 해설의 기능은 방문객 만족 증대, 자원 및 시설 관리, 이미지 개선, 관광객 인식 변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 상품의 개념 및 특성을 함께 학습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